네, 안녕하십니까. 김상률입니다. 자, 오늘 지브러시 배울 내용은요, 그 알파 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추가로 알파 맵을 생성을 해서 그 지브러시에 가져와서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알파 맵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에 원하는 그 형태의 모델링을 어떤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우리가 그 아무리 내가 세세하게 정교하게 어떤 모양을 만들다 하더라도 알파맵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별을 하나를 그 어떤 모델링에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별 모양을 그려도 얘처럼 지금 여기 현재 보이는 이 이미지처럼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알파맵을 활용하게 된다면 정교하게 그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바로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알파맵에 그 제공하는 것 외에 사용자가 직접 포토샵에서 그 제작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그 어떤 물체에 어떤 글자 같은 거를 또는 심볼이나 어떤 로고를 새긴다고 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그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알파맵을 활용해서 가져온다면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뿐만 아니라 그 구글에서 알파맵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또 다양한 또 알파맵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뭐 가령 또 핏줄 같은 거, 사람의 어떤 핏줄이나 아니면 뭐 외계인의 어떤 피부, 아니면 뭐 공룡의 어떤 피부, 그렇죠? 아니면 뭐 땅구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라이트 박스에 가서 데모 헤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물체가 이제 불러들여졌고요. 자, 퍼스펙티브는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를 보니까 좀 면이 좀 많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디바이드를 눌러서 부드럽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파 맵이 적용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면이 많은 상태여야지 효과가 뛰어나게 나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스트로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가 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별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별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어떤 높이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파 맵을 활용하는데요. 좀 면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면을 많이 올렸어요. 자, 그래 지금 84만 개 정도 됐는데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정교하게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교하지가 않죠. 지금 컨트롤 Z를 눌러서 지금 84만 개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알파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별을 꺼내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별이 하나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스트로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스트로크가 점점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그 드래그 렉탱글이 있어요. 드래그 렉탱글이나 아니면 드래그 닷이 있는데 요 두 개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로크를 드래그 렉탱글로 해주신 다음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Alt 키를 누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드래그 다시 있는데 이거 드래그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 거죠. 드래그 드로우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드래그를 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드래그 레팅글을 활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드래그 닷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드래그 닷은 드로우 사이즈의 결정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드래그 레팅글은 이렇게 크기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자, 이거 외에 다른 알파 맵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84만 개에서 출발을 해 볼게요. 여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뭘 해볼까요?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피부를 거칠게, 그쵸? 네. 마치 화상 그렇게 불에 뒤어서 예, 그런 피부처럼 보이네요. 네, 이거 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스탠다드 지금 이제 브러쉬를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닷으로 바꾸고, 보통은 이제 알파가 없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파를, 요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알파 39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은 가운데가 선명하게 하얗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흐릿하게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거를 프리핸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가 좀 솟아오르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알파를 또 해볼게요. 자, Alt 키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알파가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 알파에 물론 여기 그 원의 간격을 제어도 가능합니다. 알파를 적용했을 때, 요 부분이 이제 거칠게 나온다면은, 그, 디바이드를 그 5단계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300만 개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요 거칠어진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레이지 마우스를 잠깐 건드려 놨는데, 이 레이지 마우스라는 거는요, 이렇게 지금 사용자가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은 빨강색 그 꼬리표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커브를 또는 직선을 그릴 때 좀 보완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키보드에 L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빨강색이 이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L을 눌러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 레이지 그 라인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스트로크를 그 메뉴바에 있는 이 스트로크를 이렇게 좌측으로 도킹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지 마우스가 있어요. 그 레이지 마우스에 요거를 껐다가 켰다 할 수 있고요. 그 스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스무드 값, 레디우스 값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지 스텝을 만약에 올려줬을 경우에는 끊어지면서 그쵸? 작업이 되죠. 어떤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그냥 기본값 0.25로 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직선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편합니다. 그쵸? 잘 그려지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레이지 마우스가 켜져 있는데요. 그 사용에 따라서 레이지 마우스를 끄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굵기가 달라지는데 레이지 마우스를 켜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두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잠깐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알파를 생성해서 또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New를 눌러 주십니다. 자, 사이즈는 512에 512로 줄 건데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알파맵을 불러드렸을 때 아무래도 정교하게 그 알파맵이 형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512로 주시고요. 리졸루션은 그냥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에 있는 거를 다시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자, 다음과 같이 도큐먼트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를 클릭해서 정경색이 지금 앞에 와 있잖아요. 자, 페인트 그 버킷 툴로 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알파맵은 검정색이 배경색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페인트를 활용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요. 단축키를 활용해도 되죠. 정경색은 Alt, 딜레이트 키, 그렇죠? 후경색은 컨트롤, 딜레이트 키. 이렇게 단축키로 넣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자, 흰색으로 글자를 써주도록 합니다. 자, 지브러시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가야 되겠네요. 자, 가운데에 맞췄고요. 자, 특수기호를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을 써주신 다음에 한자키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특수 기호가 나와요. 자, 거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특수 기호를 그 다음에 사이즈 정해주시고 Alt키 눌러서 컨트롤 J. 죄송합니다. 컨트롤 J가 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뭐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Save as 그래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브러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브러시 이제 화면으로 이제 돌아왔고요. 자, 다시 여기 알파를 클릭을 해서요. 자, 임포트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저장된 알파 그 PSD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요, 그 세이브를 하실 때 PSD나 JPG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PSD로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여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지브러시로 와서요. 여기서 아까 배웠던 방법으로 드래그 렉탱글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키를 끄고 하나만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타블렛을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그리게 되면은 반전이 되니까 마우스나 타블렛을 펜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알파의 이미지를
들어가서 뭐 반전 시켜도 되긴 해요. 네, 요거를 잠깐 바깥쪽으로 빼고요. 해당 알파를 선택을 하고, 네, 이렇게 모양을, 그쵸? 플립 H, 플립 버티컬, 네, 플립 허리전탈, 네, 이런 거를 활용해서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네, 들어가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활용해서 그 원하는 방향을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지금 네, 알파를 이제 배웠던 바와 같이 이렇게 알파 맵을 활용하게 되면은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파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박스를 불러와서 이 박스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알파맵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름이나 또 다양한 어떤 그 알파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